여러분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튜토리얼 18번 사이트 지형 만들기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좀 중간 작업하는 부분들을 그냥 끊임없이 끊김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학습 목표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스크래치라는 이제 툴을 이용해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등고선을 이용해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스케치업에서는 지형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지형도 같은 이런 수치 지도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 두 번째 있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지형을 만드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가져오진 않고 직접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형태로 그냥. 자, 그리고 평탄한 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형을 만든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굴곡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주택을 건축하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탄대지 만드는 툴을 이용해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 요소 등 외부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스케치업 프리가 아니고 이제 데스크탑용 스케치업. 그래서 이제 지금 2022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설명은 2017 버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18 버전부터는 이 체험판 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한 달 지나면은 이제 그 사용 기능이 다 정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7까지는 어쨌든 기능 제한은 있지만은 일부 명령들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사용 락이 걸리지만은 지금까지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2017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메이커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메이커 버전이 2017까지만 있어서 어쨌든 가난하게 공부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2017 버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요. 툴이라든지 기능이 2022 버전이나 2017 버전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추가된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명령들을 쓰지 않고도 2017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 상태에서는 2017 메이커 버전에서도 V-Ray라든지 이런 어떤 그 추가적인 렌더링 프로그램까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17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2017을 구할 수 없는 분들은 2022 또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받아서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그 체험판을 사용하면서 이 수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명령어는 샌드박스라는 이제 툴바가 되겠고요. 자, 거기에 이제 스크래치, from 스크래치는 툴입니다. 툴. 또 윤곽에서 from 콘타, 이것도 툴이죠. 이 두 개가 이제 지형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툴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고르지 않게 스무브, 스탬프 이런 기능들, 또 그 외에도 드레이프라든지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케치업 프리에서 지난 시간에 만든 튜토리얼 17 오두막 집을 활용을 할 거예요. 얘를 가져와서 쓸 거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작업했는 태그들을 다 온 시켜 놓고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던 캐릭터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콘들이 바뀌었는데, 이 방송을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이 스케치업 프리도 2022 버전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조금 바뀌고 툴들이 조금 바뀌었다. 그렇지만은 사용을 해보시면은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거다. 그래서 무리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저장되어 있는 씬들, 얘들까지 전부 다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 이용해서 또 스케치업 데스크탑 버전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캐릭터 삭제를 했고, 지금 재질도 보면은 불필요한 캐릭터에서 사용했던 재질들 이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절해 줄 거예요. 자, 일단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스케치업 파일로 다운로드. 자, 그럼 아직 17 버전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죠. 자, 확인. 자, 여기에 사용 안 하는 항목 제거라고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삭제했는 구성 요소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뭐 다운로드 폴더에 있겠죠.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스케치업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고, 자, 이 파일을 나중에 우리가 지형을 만든 다음에 불러와서 평탄화된 사이트에다가 이 칩을 이제 뭐 배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에서 뭐 이 부분을 설명했고요. 자, 사이트의 크기는 우리가 뭐 5m, 8m 했는데 4m씩 우리가 확장했기 때문에 13m, 16m 크기의 대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 크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형은 100m, 60m를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150m를 해도 되고 뭐 80m를 해도 됩니다만 일단 이 사이트를 2개 정도 들어가는 지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교재에서 잠깐 먼저 볼까요? 이렇게. 일단 환경 설정은 이렇게 경사지로 해서 이쪽 전면 쪽에는 뭐 호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수지나 호수 같은 호수 옆의 어떤 별장 개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사이트를 우리가 2개 만들겠습니다. 2개.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에는 우리가 튜토리얼 17에서 만든 오토막집, 하나는 우리가 엑셀사이즈에서 작업했던 자유주제 전원주택, 뭐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넣는다면은 멋진 전원주택 단지가 이렇게 연출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될 거다. 이건 이제 직접 등고선을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못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주택을 배치하고, 이렇게 조경도 나무도 이렇게 숲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마저 봐야 되겠네요. 자, 프로젝트는 이제 전원주택 단지를 다시 이렇게 꾸미는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케치업이 아니죠. 스케치업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스케치업과 이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인 얘는 enscap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enscap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연출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무라든지 숲이라 물, 호수라든지 물가에 있는 수초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바위라든지 뭐 이렇게 다 연출을 해본 거고요. 뭐 브이레이도 가능하고요. 뭐 요즘 뭐 트윈모션이라든지 엔스케이프, 뭐 루미온 여러 이제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얘를 보여줬지만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할 수도 없고요. 2개의 대지에다가 전원주택을 배치해서 전원주택 단지를 연출해보는 것이 프로젝트 14가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에서 사이트 지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스크탑용 스케치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고요. 자, 어쨌든 설치는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2017, 뭐 메이크 2017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설치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좋겠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2022 그 체험판을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업 2017 버전은 데스크탑 버전으로 이렇게 바탕화면에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깔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파일도 메이크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 기능들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2017 스케치업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이크 버전이라고 나오고요. 특별가로 이렇게
정품 프로 버전을 사라고 하는데 부담스럽다. 그죠? 템플릿에 보면은 이렇게 뭐 단순한 템플릿 피트원인지 미터 해서 프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그 템플릿이 준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건축 설계 밀리미터로 해서 시작하면 되겠고요. 자, 사용 시작. 이렇게 뜨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엔스케이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스케이프까지 뜨고 나서 클로즈 스케치업을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V랩이 지금 깔려가 있고요. 자,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지형은 바로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7 버전 여기에서 지형을 바로 만들고, 자, 지형을 만드는 툴은 샌드박스 툴. 샌드박스 지금 저는 한글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샌드박스. 그래서 샌드박스 왼쪽에 2개는 지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5개는 지형을 뭐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것, 편집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툴은 뭐 툴바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샌드박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샌드박스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스크래치로 우리가 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는 이제 그리드 형식의 그 객체를 만들어서 그리드의 어떤 정점들을 수정해서 이제 굴곡이 지는 지형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from scratch로 해서, 자, 그럼 그리드의 간격을 줄 수가 있는데 기본 값은 3000으로 되어 있고요. 얘를 2000으로 바꾸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from scratch 2000 간격으로 하고요. 자, 100m, 80m 아까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만 밀리미터, 10만 밀리미터. 60으로 했나? 80, 60이었나? 그럼 6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스케치업에서 일단 프리는 꺼도 되겠죠.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뭐 프리는 이렇게 꺼주면 되겠고요. 자, 샌드박스에 자, 스크래치에서 클릭. 자, 뭐 여기 원점부터 뭐 클릭해서 작업을 하죠. 자,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면은 다시 취소. 자, 스크래치 실행을 하면은 지금 그리드 간격이 3000으로 나옵니다. 3000. 자, 얘를 2000으로 바꾸겠다. 엔터. 자,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고요. 바로 입력을 해서 엔터 쳐주면 되고요. 자, 원점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다시 2000 간격으로 바뀌어 있는 이 그 눈금들이 나타나죠. 2000마다 이렇게 눈금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거를 레드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1m, 10m, 100m 엔터.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엔터.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리드 형식으로 나타나죠. 10만이면은 벌써 이만큼이죠. 자, 이게 100m.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린축 쪽으로 또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 가겠죠. 자, 그래서 뭐 클릭을 그냥 해도 되고요. 자, 일단 6만 6 2 3 4 6만 엔터 해주면은 이렇게 지형을 만들기 위한 이전 단계인 그리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메쉬 객체. 자,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지면 바로 그룹으로 얘는 묶여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그룹 편집이 나오죠. 그 말은 그룹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룹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로 지형을 만들었고요. 자,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예요. 혹시 지금 뭐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물 캐릭터 크리스인데요. 크리스하고 이렇게 전체를 비교했을 때 이게 100m 정도, 60m 정도 되는지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게 캐릭터 크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하면은 그냥 잘못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작업을 하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보면서 교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쉬를 이제 수정을 하는데요. 자, 평지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드 객체를 만들 필요도 없고 렉탱글로 그냥 만들고 끝이 나겠죠. 자, 등보 있는 지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고르지 않게라고 하는 스무브라는 기능입니다. 스무브. 자, 그래서 자, 내가 요 점 하나를 잡고 정점 하나 버텍스라고 이야기하는 정점을 뭐 어쨌든 정점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주변에 힘이 이제 조금씩 그냥 이제 줄어들면서 점점점 약해지게 힘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룩한 지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씩 움직여서는 우리가 이거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뭐 그래픽 프로그램마다 대부분 다 있고요. 뭐 이걸 이용하면 지형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사람 얼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빨간색 원이 힘의 영향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은 100% 힘을 받고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90%, 80%, 70%,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원의 크기를 이용해서 변형되는 범위를 정하고 뭐 높이를 주는 것은 직접 줘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런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면은 얘가 이제 그 페이스 면과 엣지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면과 엣지로 되어 있는 취소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무브 툴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거 블루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 블루 방향 고정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걸 모든 정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르지 않게 스무브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빨간색 원이 생기는데 지금 반경입니다. 이 반경. 지금 만인데요. 예를 들어서 5천 엔터. 그럼 작아지죠. 자, 그 다음에 2만 엔터. 그럼 이렇게 커지죠.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힘의 범위다. 그래서 중심이 100% 힘을 가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이 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수면이 될 거고 물이 될 거고 그래서 낮춰줘야 되겠고 이쪽은 올려줘야 되겠고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힘에 따라서 둥그런 이렇게 등고 굴곡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옆에 또 찍어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자, 같은 크기로 하면은 너무 또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바꾸면 되거든요. 2만. 그럼 이 정도 커지니까 이렇게 이 뒤쪽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고요. 뭐 3만. 올렸던 데를 또 올리면 됩니다. 올렸던 데 또 올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만. 자, 이번에는 이제 물 밑 호수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뭐 등고선 지형도를 가져와서 하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손으로도 수작업으로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대충 보면 되겠죠. 이렇게 얘를 봐서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수면 쪽을 조금 더 낮춰주도록 여기 너무 올려놓은 겁니다. 머릿속에 약간 이 지형 그림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여기에 이제 하나 넣고 땅을 자, 여기 이제 사이트 하나 넣는다 생각하고 또 이쪽에 하나 넣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작업을 일단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뭔가 좀 오솔길, 진입로가 좀 필요하겠죠.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너무 크게 뭐 굴곡을 주진 않고요. 뭐이 정도? 뭐 뒤에 또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연습이니까요. 만들어 보고 또뭐 필요하면은 또 다시 또 만들어서 수정하고 연습을 자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형의 기본적인 뭐 형태는 한번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특이하게 이렇게 높은 뭐 지형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더 보기가 안 좋을 거고요. 어쨌든 시야를 좀 가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에서 그룹 닫기. 자, 그룹 밖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일단 호수 바닥을 만들면은 우리가 조금 더그 튀어나와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만에 10만에 6만짜리 직사각형 자 얘를 수면으로 쓸 거예요. 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수 수면까지 한번 만들어 보죠. 호수 수면을 자 렉탱글 자 원점을 클릭을 해서 자 드래그 한 다음에 천만, 10만, 1만, 6만 엔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호수가 되겠죠. 호수 수면이 되겠죠. 면 반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수면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돼지 하나 놓고 또 이쪽에다가 돼지 하나 놓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룹. 자, 메이크 그룹.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일단 확인을 자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좀 지형을 다듬어 주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스케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케일 이용해가지고 얘를 뭐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높여준다든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춰준다든지 이런 작업도 가능하겠죠. 너무 이게 경사져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춰준다든지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 단 뭐 얘를 이렇게 한다는 이런 건 안 되겠죠. 지금 요 사이즈 10만에 6만 원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100m, 60m 이렇게 해주고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대지의 위치를 지금 대지 크기가 우리가 딱 정해서 했기 때문에 13,000에 16,000 해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두 군데 위치를 딱 잡아줘.
렉탱글 13,000 콤마 16,000 엔터. 오, 상당히 크네요. 13,000에 16,000 맞죠? 13,000에 16,000.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리버스 일단 시켜주고요. 자, 일단은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할게요. 혹시나 이제 뭐 간섭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자, 무브 도구로 일단 요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대략 어디쯤 이 정도? 자,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무브. 대략 기준을 여기 되죠. 이 정도? 이렇게. 기준은 뭐 아무데 잡아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돼지 같은 경우는 뭐 절토와 성토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 위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일단 그건 나중에 정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더 하늘 위로 띄워서, 어차피 얘를 쓸 건 아니거든요. 요 위치에 요 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본을 뜰 거랍니다. 자, 본을 뜰 거라서. 자, 그런데 지금 뒤에 지금 도로 넣고 이렇게 하기엔 조금 얘가 크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빼겠습니다. 좀 앞으로 빼고, 자, 얘를 스케일로 조금 더 올려줘요. 조금 올렸습니다. 일단 뭐 만들어 보고 다시 또 수정하고 하면 되니까요. 이 정도? 일단 뭐 절토 성토가 있기 때문에 됐고. 자, 요거를 갖다가 평면에서 약간 위에서 이제 내려보면서 또 지형의 형태들도 좀 고려해야 되겠죠.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자, 이 정도에다가 두 번째 대지 조금 뭐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뭐 한 이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대지도 이렇게 위치를 시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하늘에서 보는 수평 투영된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자체를 지형으로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형의 이제 이 지형의 이 사이트에 실제 높이는 여기가 될지 요거는 이제 작업을 해서 그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건 요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수평 투영된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제 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지를 지정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자, 복사해서 두 번째 대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지? 큰거 같죠?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맞겠죠? 네, 16,000, 13,000. 맞아. 의심하지 말고 만들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돼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스탬프라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도장이죠, 도장. 자, 스탬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요 수평 투영된 돼지의 모양을 이 지형에다가 꾹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누른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냥 밑으로만 내려가겠죠. 근데 얘는 이제 올릴 수도 있는 스탬프. 올릴 수도 있는 스탬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주변이 이렇게 경사가 생기겠죠. 이게 뭐 절벽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완만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지형의 안정성이 있겠죠. 이제 절벽이 되면 옹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데 약간 경사를 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주면은 그것도 이제 뭐 어떤 뭐 봉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경사면이 최소화될수록 좋긴 좋습니다. 자, 그걸 갖다 값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제 변형 범위를. 자, 그걸 2000 정도로 우리가 주고 스탬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탬프를, 자, 이제 요거는 그, 그룹이 되는지는, 자, 일단 그룹 해제를 해볼게요. 그룹 해제. 그룹 분해. 자, 그룹을 분해해서 면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스탬프 클릭. 자, 오프셋 값이 아까 요 변형 그 범위입니다. 변형 범위. 자, 그래서 2000 엔터. 자, 스탬프로 먼저 면을 클릭을 하면, 자, 이 면에 이런 변형 범위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스크래치로 만든 지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형이 뭐 스탬프 도장이 되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절토와 성돌시켜서 물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보다는 조금 위에 잡았고요. 자, 그리고 수면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겠네. 수면에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럼 실제로도 위험하고 심심하면은 범람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 이 수면을 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입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진입로 자체가 저 뒤쪽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절벽이 돼버리면은 곤란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클릭. 자, 그래서 해주면은 이렇게 딱 이제 고정이 돼. 그럼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도장을 찍고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형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요거는 지금 아직 그룹이죠. 그룹은 되는지 확실하게 안 해본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그룹도 되네. 그룹도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룹이든 면이든 뭐 최 형태의 객체만 면만 선택해주면 되겠다. 자, 얘도 한 요 정도. 어쨌든 뭐 물 위에 물의 면에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옹벽처럼 절벽처럼 경사가 지더라도 이 대지로에 이렇게 진입되는 도로의 어떤 형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 자, 그래서 높이가 다르게 그렇게 딱 세팅이 됐습니다. 자, 역시 그룹을 삭제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룹도 되고 면도 된다. 자, 이게 스탬프. 그래서 꼭 지금 뭐 직사각형으로 했습니다만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 원도 되고 다각형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니까요. 원하는 대지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대지를 만들었고요. 여기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이 고르지 않게 도구를 이용해서 대지를 이동할 수가 있다. 자,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스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대지와 대지 주변에 있는 지형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실제 지형이었다면, 실제 무선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아까 그 사각형 우리가 세팅할 때 이 선에 맞췄으면은 사실은 이런 뭐 좁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안 생겼을 건데, 이렇게 합시다. 자,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위험하죠. 스무브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깨진다는 거죠. 지형이 깨져버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왕 대지가 들어간 다음에는 뭐 스무브 해가지고 작업할 뭐 과정은 없어야 되겠죠. 그냥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뭐 편집한다면은 뭐 지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형이 깨지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지형 잡아서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안 되겠다. 아니면은 스무브 크기를 굉장히 여기도 영향 미치죠. 이렇게 완전히 미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뒤로 가서 작업해주는 그런 거는 가능하겠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지형을 만들었고요. 자, 진입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입로도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진짜 도로 공사가 된다면은 이 도로 부분을 갖다가 스탬프처럼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오솔길이라 생각하고 면만 분리해서 이거 면만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그냥 그 흙길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진입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로는 어쨌든 지금 다른 위치는 그냥 위에다 그리는데 대지하고는 이렇게 딱 선으로 만나야 되겠죠. 선으로 만나야 돼서 이 진입로가 상당히 좀 불리한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요 선을 엔드 포인트를 이용하면은 이게 분할됐는지 안 됐는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라인을 일단 먼저 대략 한 이 정도 위치에서 중간점 정도에서 잡아서 올릴게요. 뭐 이렇게 일치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일치시켜도 되고요. 자, 그래서 블루 방향으로 자, 블루 방향으로 일단 올려서 자, 여기 한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기준점을 여기 잡았어요. 자, 잡고 자, 진입로를 자, 가능하면은 레드나 블루를 이용해서 일단 먼저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린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이제 끝으로 할까요? 다시 블루를 좀 더 올려야 되겠네요. 자, 라인 자, 뭐얘 대충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 중간점 정도를 잡아서 바깥쪽 선을 그리고 바깥쪽 선 자, 잡아서 블루 방향으로 조금 많이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자, 그리고 나서 그린 방향으로 이 정도 그 다음에 레드 방향으로 한 이 정도 일단 먼저 오고 꺾으려고 하거든. 경사가 너무 좀 심하긴 하네. 자, 그리고 그린 방향으로 이 정도. 자, 요선 연결하려고. 요선을 지우고 자, 이렇게 꺾어진 사선을 그렸고 자, 그 다음 다시 라인을 연결해서 일직선을 가도 되지만 살짝 이렇게 꺾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뭐 좀 그리기 애매하면은 일단 레드 방향으로 선을 그려놓고 그린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얘는 삭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경사가 됐겠죠. 자, 요 선을 하나, 둘, 셋, A 다시 하나, 둘, 세 개의 선을 뭐 옵셋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 3천 할까요? 뭐 오솔길이니까 3천 정도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자, 일단 라인을 위에 이렇게 닫아주고, 자, 일단 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탬프하고 같은데, 스탬프는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고, 얘는 그냥,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각인. 그 다음에 얘는 뭐 라인을 이쪽에서 이렇게 막아주면은,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라인, 뭐 이쯤에서 나간다 할까요? 이쯤에서. 그러면은, 그린 축 고정해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그린 축 고정해서, 자, 클릭. 그 다음에 얘를 무브, 옥상, 3000. 꼭 3000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3000. 그 정도 하고, 요 선이 여기, 요 선에 일치는 안 되겠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아니면은 라인을 다시 그려볼까요?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선 따라서 3000 해주면은 여기 끝점이 생기겠죠. 그럼 얘를 다시 그린 방향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클릭, 닫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가각 전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뭐 이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요. 이런 거는. 여기는 뭐 이렇게 꺾였으니까 뭐 가각 전제까지는 안 하고, 그럼 요 부분도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딱 요 선의 어떤 맞을지 안 맞을지 맞아야 될 텐데 그대로 하죠, 이런. 자, 어쨌든 이런 면을 만드는 게 도로처럼 면을 만들었고, 자, 요 지금 스크래치로 만든 메쉬에 요 선 따라서 요 평면을 수평 투영했는 형태를 따라서 면을 분할해 주는 거. 그게 그냥 그 각인 요 드레이프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드레이프 실행하고 좀 스피드 잘못됐나? 좀 다시 드레이프를 실행하고 됐네요. 자, 면을 선택하고 자, 똑같이 지형을 선택하면 끝이 이 끝이 지형의 어떤 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면만 분할해 주는 거예요. 도로 모양 그대로 이제 새겨주는 거죠. 각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드레이프. 그 끝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삭제해 주고요. 쓸 일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의 어떤 영역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진입로 드레이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그다음 수면 경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게 수면을 현재 상태 그대로 뭐할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그 우리가 수면에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수면 그 윗부분으로는 이제 그린이 아니고 이런 흙으로 이제 보통 남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 작업하겠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수면을 먼저 남겼다? 왜 이걸 먼저 했지?
아, 다시 그렸네요. 다시 그렸네요. 그럴 뭐 필요 없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요 만들어진 요 그룹을 복사해도 됩니다. 복사해도. 자, 얘를 갖다가 move, 자, 복사. 뭐, 1000 정도 할까요? 자, 블루 방향으로 1000. 자,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게 실제 이제, 그, 지형의 뭐, 녹색 부분, 그린과, 그 다음에 이제 그흙 부분을 흙 부분의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실제 수면이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부터 만들까? 아, 책에 있는 대로 합시다. 좀 지우고, 렉탱글도 그리면 되니까요. 자, 요 수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경계를. 그래서 뒤에 이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뭐 다른 거 없죠. 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교차면이죠. 교차면 모델 사용. 자, 이렇게 하면은 경계가 생기겠죠. 자, 뒤쪽 부분 이렇게 면이 이제 분할됐으니까 엣지도 분할됐겠죠. 딜리트. 끝이 엣지 삭제. 엣지 삭제. 자,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수면 부분만 남게 되겠죠. 자, 이게 다, 이게 이제 수면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룹이죠, 그룹. 자, 그룹이 되겠고요. 자, 숨기기 아까 이야기했는데, 뭐 숨겨도 되고 안 숨겨도 되는데, 자, 렉탱글 다시 한 번 더 새로 그립니다. 자, 이번 직사각형은 얘를 이용해서 지형을 분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윗방향 화살표 고정하고, 제일 마지막에 지형을 선택하면은 원래 평면 그대로 그렸겠죠. 뭐면 반전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얘를 갖다가 무브 도구를 이용해서 천만큼 위로 올리겠다. 천만큼. 자, 천만큼 올렸습니다. 자, 천이니까 그리스 허리 정도까지 오죠. 자, 이 면을 이용해서 지형을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지형을. 그래서 이제 이 수면까지 똑같은 어떤 뭐 그린 재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분할해서 재질을 주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 2m까지 지금 지형으로 봤을 때는 더 올려도 뭐 될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일단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되네. 교차면 모델 사용. 자, 지형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교차면 모델 사용. 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연산에.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잘못된 게, 요 교차면 요 엣지가 이런 식으로, 음, 그룹 밖에 생겨, 그룹 밖에. 그룹 안에 생겨서 이 면 분할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취소, 취소하고요. 자,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게 면 단위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전부 다 선택을 해요. 트리플 클릭으로 다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교차면, 모델 사용. 그러면은 이제 평면을 이용해서 경계면이 생기겠죠. 면 분할이 일어나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이거는. 자, 이렇게 선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는 이렇게 면 분할이 된답니다. 면 분할이. 이 수면에 의해서 면이 분할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자, 편집을 빠져나오고, 자, 얘는 삭제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렇게 쭉 따라서 면들이 다 분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룹이지만은 그룹 안에 들어가면은 얘들은 다 이렇게 면이 분할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녹지로 표현할 부분하고
흙으로 표현할 부분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숨겨는 숨기기를 우리가 이제 불러올 때는 편집에 가면은 숨기기 취소가 있습니다. 모두. 자, 그러면은 수면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물의 표면은 여기고 수면은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형에서 우리가 이제 녹지와 또 이제 수면에 의한 흙으로 된 부분, 그 부분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다 했고 이제 재질만 좀 되겠어요. 재질만. 그래서 책에는 지금 거의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해 줬고요. 재질은 일단 전체적으로 매터리얼에서 뭐 식생잔디, 뭐 베지테이션 글라스 이걸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줘볼까요? 일단 수면 먼저 좀 다시 숨깁시다. 지금 작업하고 숨기기 하고 식생. 자, 조경 울타리 식생에서 이건 식생잔디를 그룹에다 줘버려서 전부 다 지금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다른 어떤 재질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면 단위로 우리 재질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재질 뭐 쓰는지 한번 볼까요? 벽돌 포장으로 사이트 부분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 부분은 혼합 목재 집비식물 뭐 이렇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룹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거죠. 벽돌 포장. 자, 이 재질을 여기다 이렇게 주면은 요 면 단위가 우선이 되니까 면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 목재 집비식물을 자, 요 오솔길에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 직접 해줘야 됩니다. 이건 노가다. 노가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영역을 선택해서 주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찍어주는 게 제일 뭐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틀리지 않고. 그래서 자, 요 선들 따라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좀 복잡하겠죠. 지금은 사실은 이게 뭐 차량이 진입한다든지 이런 뭐 불가능한 경사인데 이렇게 표시만 하는 거죠. 표시만. 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확대해서 주는 부분, 안 주는 부분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직접 하세요.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잘, 눈에 띄진 않겠지만은 그냥 찝찝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면 됩니다.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그래픽은 노가다 반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았죠. 자, 대략 다 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된 면들 부분에 재질을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면 부분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물에 지피신 물 해서 이렇게 또 분할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주면 되지.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우리가 선택해 볼까요? 부드러운 물에 지피신 물.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데 이거 하나씩 주기 힘드니까 자, 선택 도구로 한 이만큼 선택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먼저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조금 선택해서 주고. 여기도 선택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주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되겠죠.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영역으로 선택해주고 영역 선택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은 직접 또 선택해서 게시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금방 다 한다. 그래서 주고 빠진 부분들 이렇게 챙겨주고요. 자, 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빠졌네. 다시 편집 들어가서 이렇게 두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됐고요. 뭐 이 정도면 잘 구분이 된 것 같고요.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스타일 이용해서 스타일을 했죠. 여기 있네. 스타일이 아니군. 스타일이 아니고. 자, 일단 뭐 그대로 합시다. 자, 스타일 탭에서 우리 편집에서 예를 들면은 엣지 자, 가장자리를 끈다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뭐 프로필도 끌 수 있고요. 뭐 이렇게도 뭐 우리가 뭐 볼 수 있겠는데 지형 자체가 지금 이렇게 뭐 아름답진 않아서 그래서 지형을 가지고 등고선을 가진 애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자, 이제 수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고 수면에는 재질을 뭐 워터풀 라이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에 숨기기 취소 모두. 자, 면에다가 재질을 줍니다. 면에다가 자, 편집 들어가서 재질에 네, 물에 자, 옅은 색 수영장. 자, 여기 투명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어,
이게 아니었나? 이게 맞는데? 이렇게 밑에서도 재질이 적용되고요. 지금 이게 너무 지금 밑에 그리드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지금 너무 이게 촘촘하기 때문에 위치를 이용해서 약간 이 물을 좀 키웁니다. 물의 어떤 이 물기와 모양을 조금 확대해서 조금 더 키우세요. 이 정도 하면은 조금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진짜. 뭐 더 좋은 재질들은 뭐 렌더링 프로그램 많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비율하고 각도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등고선으로 우리가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고선으로 해서 콘타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얘는 이제 연습 삼아서 우리가 하는 거라서 뭐 형태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평면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엣지들만 위치를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의의 등고 높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값까지는 여기 책에 지정은 안 했는데 한 2m 뭐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윤곽에서 프롬 콘타라는 명령을 쓰려면은 무조건 일단 등고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은 가져올 수 있는 뭐 데이터 준비가 되지 않고 파는 방법만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프리랜 자유 그림 프리핸드 프리핸드를 이용해서 그냥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봉우리부터 만들까요? 꼭대기가 뭐 이렇게 생겼다. 빡게 좀 볼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등고는 이 정도로 이렇게 대충 막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생기는데 이것도 좀 잘못됐네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잘못 생겨도 우리가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볼게요. 자, 옆에 하나 공으로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얘하고 같이 엮어서 우리가 이렇게 등고를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등고선은 뭐 네이버에서도 지형에 가면은 등고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지금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좁으면은 경사가 급하고 넓으면은 경사가 어마어마해지겠죠. 오늘따라 그림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쭉 그려보세요. 그냥 뭐 느낌 가는 대로.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좁아지네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 이렇게 평면상에 그립니다. 평면상에. 자, 평면상에 그렸는데, 자, 이 면들을 지우고, 자, 전체 선택해서, 일단 밖에 거를 빼야 되겠죠? Shift로 하나 빼고, 자, move, 자, 블루 방향으로, 자, 1000, 2000, 2000, 2000, 1000 할까요? 일단 지역 만들고, 우리 스케일로 보정할 거기 때문에 1000만 움직였습니다.
시프트로 그 다음 거 선택 도구 시프트로 그 다음 거 빼고 무브 블루 방향 선. 자, 선택 도구 시프트로 또 하나 빼고 무브 블루 방향 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선택 도구로 빼고 무브 블루 방향 천. 자, 선택 도구 시프트로 빼고 무브 블루 방향 천. 자, 선택 도구 시프트로 빼고 무브 블루 방향 천. 자, 이제 얘만 선택하고 무브 이게 지금 끊어졌네요.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아예 얘를 끊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게 면이 있죠.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고 얘랑 뭐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7 버전은 이 웰드가 없어요. 여기서 연결 웰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무브 다시 선택 다시 하고 무브 블루 방향으로 천.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천만큼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형의 등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끝이에요. 선을 다 선택하고 윤곽에서를 클릭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이 지형은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무브 빼는 요 선들은 윤곽선들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폰트는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 없겠죠. 지금은 삭제. 그래서 얘만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무브. 그래서 지금 형태는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지금 여기에 뭐 우리 물 속에 뭐 섬처럼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바위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스케일로 뭐 형태들을 조금 이렇게 좁힌다든지 좀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가능하겠죠. 얘를 갖다가 뭐 무브 도구로 이렇게 수면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무브로 조금 더 밀어 넣고 뭐 스케일로 괜히 물속에 넣어가지고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물속에 있다. 자, 그래서 이 등고선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뭐 보기 좋은 모양으로 지형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롬 콘타. 자, 그리고 프롬 스크래치는 정말 이 그리드 메쉬를 직접 그려서 변형을 시켜서 지형을 만들어 주는 거고, 프롬 콘타는 이런 지형의 선과 높이, 그죠? 등고선을 가지고서 콘타를 바로 만들어주는, 지형을 바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자, 그래서 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재질. 뭐 스톤에 자, 그래닛 브라운은 재질을 뭐 주도록 하죠. 그래서 스톤 석재에 자, 황토색 화강화 재질을 클릭해서 넣어줬는데 보면은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너무 심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편집 들어가서 자, 610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 3000.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재질이. 잘못 입력했다고? 이게 쉼표가 들어가서 그러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형 모델링은 완성이 됐습니다. 볼까요? 저장하기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인물까지 포함해서 레이어를 해서 사이트 해야 되겠네요. 사이트. 자, 우리 태그를 배웠는데 2017에는 태그가 없고요. 레이어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 같아요. 그래서 태그가 불러 들어오면은 레이어가 되고 레이어를 또 가져가면은 태그가 됩니다. 추가해서 사이트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뭐 지금 객체는 3개가 있죠. 이렇게 전체 지형 그룹 사이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 수면 사이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바위산 사이트로 바꿔주고 다죠. 자, 그 다음에 크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나중에 지형 위에다 놓고 쓰겠습니다만은 교재보다 교재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 것 같은데 모델을 불러와서 우리가 모형을 가져갔어요. 책에서는. 그러니까 카메라 씬 자체가 다 바뀌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형을 놔두고 집을 놔두고 지형을 움직여서 가져오면은 카메라의 어떤 세팅이나 그 자체가 그대로 다 보존되겠죠. 그래서 어,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모델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형 그 튜토리얼 17 오두막집을 오픈하고 거기에다가 이 사이트 지형을 임포트해서 가져오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 이걸 저장할게요. 파일 저장 해서 자, 이름은 자, 튜토리얼 18 이게 아닌가요? 스케치업 튜토리얼 아, 튜토리얼 써볼게요. 자, 튜토리얼 자, 튜토리얼 몇 문자? 18로 저장한데 자, 여기 저는 있거든요 파일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발로 일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열기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다운로드한 튜토리얼 17 오두막집 만들기를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씬 자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평면도, 일면도. 자, 씬은 자, 레이어 보세요. 이렇게 태그로 만든 게 전부 이렇게 레이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돼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씬 장면에 가면은 자, 이렇게 장면에도 전체적으로 좀 다 들어와 있고요. 장면에. 자, 위에 탭으로도 이렇게 장면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일 축이 빠져 있는데 축을 좀 켤까요? 축 보기 메뉴에 축. 자, 그럼 축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자, 파일 가져오기 임포트 여기에서 이제 지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일단 샌드박스는 여기다가 살짝 파일 가져오기 튜토리얼 18번 지형을 가져오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지금
일단 옆에 클릭할게요. 자, 클릭을 해놓고 이 집에 맞춰가지고 이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놨단 말이에요. 신 자체를. 이게 틀어지면 이걸 다 고쳐야 돼요. 책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자체를 일단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움직이면 되죠. 무브. 지금 일단 얘들이 전부 그룹으로 임포트 하면서 다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드 잡아서 이 엔드에다가 일치시켜서 무브 하면 되죠. 지형 전체를 움직이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편집 들어가서 무브. 얘를 여기다 뭐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지금 여기 땅이 두 개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를 없애면 됩니다. 지형에서 이 면을 삭제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대지 객체를 이렇게 꺼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이트에 있는 대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평면도 같은 경우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인면도, 단면, 정면 투시도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 대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외부 남수 투시도에서 대지를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버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업데이트. 자, 어쨌든 뭐 다 업데이트를 해서 고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위치만 잡았습니다. 자, 엑스사이즈에서 직접 만든 전원주택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호숫가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이런 뷰를 또 제작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소개했던 뷰하고 좀 비슷하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한다든지, 장면을 이렇게 추가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이쪽으로 또 돌려서 저쪽 집까지 이렇게 보이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장면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작업들을 더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를 해주세요. 얘를 움직이지 말고 대지를 움직여주는 것이 일단 더 편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대지에도 일단은 지금 넣을 게 없으면은 얘라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해서 Shift로 비용을 빼면 되죠. 비용 빼고 Move, 복사, 끝점 여기다가 배치 뭐 이런 식으로 뭐 더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장면 14 가면은 이런 식으로 두 집이 이렇게 보이겠죠. 장면 13. 네. 자, 이런 뷰가 되겠습니다. 이런 뷰. 필요하다면은 전체 보는 이런 이런 식의 뷰도 우리가 뭐 추가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장면 15 오른쪽으로 이동. 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뷰를 더 추가하면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 요소, 뭐 인물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벌써 이제 옮겼고요. 얘는 뭐 그 외에도 뭐 인물 캐릭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적용 요소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라든지 뭐 얘들 지금 여기 구성 요소 한번 보면요. 구성 요소 자, 요 구성 요소들이 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프리 버전에서는 이게 기본 들어가 있는 게 없고 전부 다 3D 웨어하우스에서 불렀는데 얘는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물들도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집 주인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친구가 같이 캠핑을 왔다든지 이렇게 뭐 배치를 할 수 있겠죠. 뭐 그 외에 차도 있습니다. 차도 이렇게 있어서 배치를 하고 이거는 큐 회전을 좀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도 뭐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트럭도 있어요. 트럭은 이렇게 불가능할 텐데 큐 이렇게 뭐 딱 맞춰서 정렬되지는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우브를 좀 시켜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뭐 약간 뭐 정렬되고 완전히 이상하지만 않으면은 괜찮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트럭도 넣을 수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연출은 역시 조경이죠, 조경. 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많이. 자, 그래야지 뒤에 이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 뭐 가려줄 수도 있고, 뭐 배율적으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일단 많이 심으면 일단 됩니다. 일단은 많이 심어야 돼요, 일단은. 자, 장면 수정하기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교재에서는 집을 움직이는 바람에 씬을 다 수정해야 되는데, 자, 그럴 필요 없이 씬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땅을 이동시켰다. 자, 나무 같은 경우는 2D 나무가 있고 3D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D 나무는 좀 뒤에 배경으로, 뒤에 배경으로 좀 이렇게 심어주고요. 뒤에 배경. 아니, 복사해도 됩니다. 복사해도 되니까. 경우에 따라 스케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줄 수 있어요. 이거 안 키워지나? 얘는 안 키워지는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심어줍니다. 많이. 빽빽하게. 심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계속 심을 거고요. 자, 그 다음 3D 나무가 있어요. 3D 나무가. 아시겠죠? 상록수. 자, 얘는 조금 앞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은 요거는 이렇게 커버를 해줄 거고요. 심다 보면 나무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는데 자, 그런 애들은 좀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신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고 있는데, 자, 장면 수정하기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은 상태로 또 돌리면 이렇게 되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뷰들도 여러 방향에서 보는 이런 형태로도 작업을 해주고, 자, 그래서 우선 이거를 계속 심고요. 계속 심고,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뷰들을 정의할 수 있을 건데, 자, 이미 좀 작업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 자, 이거는 저장을 하고, 자, 파일, 여기 열심히 심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엄청나게. 조금 더 크게 작업을 했네요. 60 정도에서 80 정도로 느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을 해서 이렇게 외부 투시도 지금 대지가 겹쳤네요. 내부 들어가고 이거는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 지금 워터마크인데요. 워터마크는 스타일에서 편집에 워터마크에 가면은 있습니다. 삭제할 수가 있고요. 하고 나면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자, 외부 투시도 3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이트가 겹친 거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에서 페이지를 끄면은 되겠죠. 이 상태로 업데이트, 장면 업데이트. 지금 선도 스타일에서 편집에서 지금 이 가장자리만 놔두고 프로필을 껐어요. 프로필이 있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선이 많잖아요. 프로필을 꺼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외부 투시도 2번 같은 경우도 역시 프로필이 꺼져 있고요. 자, 레이어에서 대지를 꺼주고 중복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스타일에 워터마크도 삭제하고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장면 업데이트. 자, 해주면은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장면이 또 나오겠죠. 이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좀 삭제해주고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은 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 하고, 자, 이미지를 내보내고 또 애니메이션을 내보낼 수 있겠죠. 자, 이미지 내보낼 때, 자, 이 메이크 버전에서는 파일 내보내기, 자, 2D 그래픽 이렇게 되겠습니다. 2D 그래픽. 자, 2D 그래픽으로 내보내기 하겠다. 자, PNG 파일 있고요. JPG도 가능하고요. 자, PNG로 내보내겠다. 자,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뭐 1이다. 내지는 뭐 그 장면 이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옵션에서 자, 지금 요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크기 사용하게 되면은 요 지금 실제 보고 있는 화면에 뷰 가로 세로 픽셀이 되고, 자, 이걸 참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더 크게 2000 픽셀로 하겠다. 큰 이미지를 넣겠다. 또는 작은 이미지 뭐 800 정도 이미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뷰 크기를 기본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픽셀 크기를 지정해서 크기를 정할 수도 있고. 자, 밑에 엔티 엘리어스는 선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기능이에요. 사용합니다. 그 다음 투명한 기능은 PNG라서 여기 나오는데 투명한 기능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여기 이제 하늘 부분이 이제 투명하게 나오는 경우도 PNG 선이 있는데
잘 없더라고요. 일단 체크해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거 조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일단 저장 옵션이 됐고 내보내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PNG 파일이 어, 보내졌고요. 자, 방금 내보낸 PNG 파일을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조절하겠다든지 이랬을 때는 강제적으로 그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 픽셀 가로 세로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얘를 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작업을 이 사이즈를 조절하는 하나의 어떤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르게 한다든지 크랍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를 조절해서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내보내기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파일 형식이 몇 가지 있는데 MP4가 그래도 가장 무난하다. 자, 파일, 자, 내보내기,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 그럼 MP4 파일로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형식은 뭐 AVI 뭐 좀 있는데 MP4가 제일 무난하고요. 자, 옵션에서는 해상도와 가로 세로 비율, 어, 지금 여기서는 FHD나 뭐 720, 480. 자, 일단 480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이제 마음에 들면은 크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도 역시 시간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본값 복원하면은 기본값 되는 거고요. 480 SB 사이즈로 해서 확인. 자, 내보내기 클릭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1분이 안 걸리니까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고화질은 이제 그걸로 좀 보면 되겠죠. 1분이 안 걸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 769개의 뭐 그림 파일을 만드는 거고 그 그림 파일을 우리가 연속해서 1초에 24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그 사람 시신경에 남아있는 잔상 효과 때문에 이제 끊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연결된 영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용량이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고요. 뭐 이 만들어진 영상에다가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있죠. 그런 걸 이용하면은 뭐 음악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자, 지금 만들어졌는 MP4 파일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영상 재생 프로그램이죠. 이걸 내가 보고 있죠.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죠. 자, 이렇게 끝났죠. 중간에 조금 이상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 내보내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화질로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요즘 FHD로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어쨌든 시간만 있으면은 알아서 동영상을 만들어 주니까 동영상 만들어 놓고 다른 볼일 보면 되겠죠. 자, 프로젝트 14번은 전원주택 단지 만들기, 스스로 학습하기. 자, 그래서 지금 요 전원주택을 우리가 복사해서 썼습니다만은 하나는 조금 더 다른 그죠? 전원주택으로 작업해서 넣어주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영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엔스케이프라든지 V-Ray라든지 트윈 모션이라든지 그런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말 실제와 같은 사실적 이미지들을 조금 구현해서 연출해보는 연습들을 하면은 좋겠죠. 자, 그래서 지형과 지형 만드는 게 다 했죠. 지형 만들고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하고 이런 작업들. 자, 자,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 18번 사이트 지형 만들기 라이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